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더욱 밝은 조명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참사 당일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렇게 애타게도 112를 찾았지만 경찰 출동이 되지 않았는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사령탑인 상황관리관은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직자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관리관은 상황실을 비워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관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일 애도 기간이 끝나면 더욱 밝은 조명이 켜지겠죠. 대공개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이번 주 애도 기간이라서 여러분들께 댓글 당첨자 선정해서 이렇게 선물 드리는 것도 못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1번지 1주년 맞아서 오행시 공모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인적사항을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이 40분 정도, 40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요. 시사 1번지 메일 주소 자막으로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사 1st, 시사 퍼스트, 그리고 골뱅이 ikbc.co.kr로 아직 메일을 안 보내주신 분들 서둘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 그리고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인 유미진 총경을 어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임재 총경은 현장 지휘를 소홀하게 했고, 또 유미진 총경은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감찰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경찰이 지금 셀프로 감찰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온당한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총괄하고 대응했어야 할 인사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용산서장, 이날 사고 직전에 90분간 행방이 묘연하고, 서울경찰청장은 80분간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12 신고 총책임자인 서울청의 상황관리관도 1시간 반이나 자리를 비워서 보고도 못 받고 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죠. 먼저 순서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서장, 그때 당시 1시간 반 행적이 지금 묘연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 시위 대처하고, 그리고 보고를 받고 출발했다고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와도 충분히 도착했을 거리인데요. 1.8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도대체 그 시간에 뭐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참사 현장을 지켜봤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장윤선 기자, 네. 혹시 뭐 좀 취재해 본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직무유기가 너무나 명백하고 명확해 보여서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빈 시간 동안 무슨 행적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임재 용산서장은 29일 오후 8시 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오후 9시 17분 정도에 삼각지 파출소 일대를 이제 그
시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시 17분에서 20분 사이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도로 통제를 하고 뭐 현장 지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옵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는 또 감찰 결과에서 저녁 먹고 9시 45분 정도에 이태원 파출소에 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걸어서 갔다. 공식 보고는 안 받고 경찰 무전으로 사상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11시 10분에 이태원 파출소 인근에 도착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저러한 그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다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감찰과 그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보고 지휘 체계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임재 용산서장 그리고 류미진 그 112 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의 근무 태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경찰 계통에서 그러니까 이임재, 류미진 김광호, 윤희근 이렇게 가는 계통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 경찰에서 계통을 밟아서 가는 시간대로 놓고 보면 윤희근 청장이 제일 늦게 받지 않았습니까? 예. 0시 14분으로. 근데 대통령은 또 소방청을 통해서 또 일찍 받아요. 밤 11시 1분에. 그러니까 그 소방청이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라인이 있고 경찰은 경찰 112 상황실을 통해서 그 경찰 골간을 통해서 가는 게 있고 근데 이것이 전체 컨트롤 타워 안에서 공유가 안 된 점 이게 행안부로 직접 정리가 안 된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밝혀지면 종합적인 통합정보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산서장이 사태를 파악한 뒤에 김광호 서울청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당장에 통화가 안 됐다가 나중에 다시 이분, 전화를 받았다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뭐 지금 확인해 보면 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보고가 된 거죠. 근데 네. 또 서울청장은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1시간 59분 뒤에 예.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광호 청장이 23시 36분 그리고 윤희근 청장이 보고받은 게 오전 0시 14분 두 분 다 집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아니 청장이 예. 서울청장이 경찰청장한테 예. 그 전에 대통령실로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착종이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밤 11시 1분에 먼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난 수회 때 대통령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국회 환노위에서 홍수관리와 관련된 이제 정책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국정상황실로 정보 보고를 해라. 그래서 대통령은 소방방재청에서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 이렇게 보고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경찰 보고 라인으로 안 게 아니라. 근데 당시에 비슷한 시간에 6시 반부터 계속 그 압사 위험 신고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압사 위험 신고가 112 상황 그러니까 이게 112로 전화를 하면은 이게 용산경찰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12 상황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112 상황 서울청에 있는 112 상황실에서 용산서에서 이태원 파출소에서 현장 지휘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지휘 계통이. 그러니까 두 개가 통합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소방방재청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었던 거고 112 상황실에서 이것을 6시 34분에 최초 보도 최초 신고가 있었을 때 이거를 빨리 상황관리관이 캐치를 해서 현장으로 지휘 라인을 해야 되는데 이 지휘 라인이 완전히 묵살되고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와 관련해서 서울청장이 본청 그러니까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걸 두고 네. 그동안에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무슨 좀 알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뭐 어떻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알력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물먹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최 선생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들은 얘기라기보다는 초반에 윤희근 청장을 임명할 때 원래 이 대통령의 뜻은 좀 그 비경찰대 출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뜻이 강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이제 윤희근 청장이 이제 그 경대 출신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서울경찰청장은 경대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말씀 주시니까 굳이 이런 알력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해석들이 나오는 여지는 아마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장 임명을 둘러싼 그때 그런 소문은 잠시 있었어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대 해석 같은데 이런 재난 상황을 두고 뭐 그 출신 그 입직 경로를 두고 조금 뭐 확대 해석하는 건 제가 예. 보기에 조금 그런 뭐 호사가들의 분석이 여러 아닐까 가지가 싶습니다.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윤익은 청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 당시에 취임하기 전부터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 집단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것 때문에도 내부의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참사가 난 뒤에 기자회견하면서 마치 책임을 밑에 있는 현장 경찰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밑에서 반발이 더 큰 거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개통상으로 서장에서 서울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상황실에 직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게 뭔가 하면 총리실 민정실이 빠져 있어요. 총리실 민정실장도 경찰을 관리하는 라인이에요. 그쪽으로도 이제 바로 직보가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과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조치를 왜 안 했느냐라는 측면들 그리고 또 요 논쟁 속에서 빠져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사전에 경찰 병력의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쟁의 언저리에서 빠져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배치가 거기 적게 되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일설에 나오는 이야기들 광화문 집회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마약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 뭐 대통령실에 인력 배치가 있었던 문제가 나와 있고 그런 인력 배치의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이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보고 체계의 문제를 자꾸 집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경찰의 보고 체계만 자꾸 보는 협소한 시각으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소장 요즘에 네. 아침에 아주 MBC에서 중요한 시사 프로 진행하시더라고 바쁘시던데 아유, 네. 혹시 그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좀 뭔가 좀 유심히 들을 만한 그런 내용 뭐가 있었습니까? 글쎄 이제 오늘 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찰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119 신고 대응이고 또 일선 경찰 파출소에서의 보고 관련된 부분이 문제냐 아니면 윗선에서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냐. 근데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지금 불과 이제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많이 논의되다가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용산구나 서울시의 역할 그리고 행정안전부 역할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세월호 참사 때에 이 가족협의회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경찰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것을 용산구나 서울시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해왔느냐 그걸 따져야지 자꾸 경찰 몇 명이 잘못했느냐 아니냐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경찰 관련해서 뭐 특별히 들으신 건 없고 예, 특별하게 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용산 서장이 지금 상당히 그 해당 지역에 관할 서장이니까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1시간 반 동안 뭐 했을까요? 최수영 컨설턴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그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뭐 삼각 지역 이태원 멀리 가봅니다만은 정말 그 거리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걸어가면은 예. 30분도 안 걸리는 빠른 걸음 가면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저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그냥 그날 이제 집회가 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고생했다는 격려 차원에서 뭐 혹시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조금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좀 깨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밖에 안 되지. 사실은 관할 열창서장이 그 정도 상황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동하기가 좀 그 시간까지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 사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한다면은 하루 종일 고생했던 사람들 경비 경력들하고 뭐 반주를 곁들인 뭐 식사를 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늦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사실. 글쎄요. 근데 지금 옥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지켜봤다라고 하는 기사는 일단 팩트를 확인할 수가 예. 없는데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한 가지 황당한 것은 그 11시 10분 이태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고도 못 받고 그리고 또 본인이 유선으로도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이게 상황이 발생이 되면 현장을 총괄하는 지휘관으로서 어쨌든 대통령 대통령실 주변에만 계속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용산서장이. 그러니까 용산서장의 관심 사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만의 인파가 모이고 그러면 10만 이상의 인파가 모였을 때 대비한 국민 안전 계획을 초동에 세워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실 있으니까 대통령실 관련된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안이 대통령실에 꽂혀 있으니까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혹시 그 안에서 생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력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딴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초동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20년에 할로윈데이 행사할 때 10월 18일 날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안전대책회의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용산서장, 서울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 119 안전센터장, 그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 상인연합회장 이렇게 모여서 서로 민관이 협조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대비해서 관할 구청 차원에서 이런 회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박희영 구청장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 10월 26일 날 회의를 했는데 용산구청에서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용산구청 자원순환과 직원 쓰레기 대책 문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용산서의 형사과장, 여청과장, 상인연합회 회장 이렇게 온 거예요. 구청장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주로 나왔던 게 형사과장이면 마약, 그다음에 여청이면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전대책과 관련된 회의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산구도, 용산경찰서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마약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관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어제 이제 대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경찰 직장 협의회장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이 이태원 파출소를 직접 방문을 하셨대요. 협의회장이 방문을 했는데 참사 이후에요. 근데 좀 최근에 경찰 감찰이 이루어지니까 이태원 파출소의 이 경찰 직원분들도 좀 시시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요. 뭔가 자기들은 온갖 노력을 다 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이태원 파출소에서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에도 그렇고 여러 시간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오후 3시, 4시, 5시 이렇게 알렸더라면 그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면은 빨리 용산경찰서든 서울경찰청이든 집회가 있든 좀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반응을 안 했을까? 이게 사실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찰 직장협의회장이. 그래서 이분 말씀은 자꾸만 문제를 이태원 파출소 경찰들에게 뭔가를 둘러 씌우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건데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13만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13만 인파가 어느 정도냐면 경상남도 통영시의 전체 인구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길에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통영시의 전체 면적이 24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그 인구가 그 좁디 좁은 곳에 모였는데 3시, 4시에 이태원 파출소를 통해서 용산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 보고가 되는데 용산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와!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대비해야지. 통영시의 인구가 삽시간에 이 좁은 골목에 왔어 라는 반응이 안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용산서장이 90분간 행적이 지금 묘연한데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겠죠. 지금 하나하나 경찰이 제대로 112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입니다.
이 상황 관리관이라고 한다고 해요. 최선 네. 컨설턴트. 이게 이제 경찰서 간부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울청 간부들이 당직금. 돌아가면서 당직을 예, 과장들끼리. 근데 그날 이제 당직 관리관이 류미진 총경이죠. 예, 예. 근데 유청경이 상황실에 있지 않고 네. 상황실은 5층이고 본인 사무실은 10층인가 되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또 그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당직 관리관이 당직을 서는데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이 관행이라면 그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엄숙한 분위기에 이런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관행적, 습관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관행이 적이라는 뜻이고 습관이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그 일종의 그 경로 의존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황실은 그냥 상황 보고만 받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런 게 큰 사고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내 방 가 있을 테니까 급하면 보고하세요. 그리고 피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서로 이제 말하자면 상황관리관도 편안하고 직원들도 좀 불편하지 않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갔다는 건데 그러려면 상황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 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앵커님께서는 가끔 이제 그 만약이라는 표현을 전 잘 쓰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쓰지 발생 빈도가 잦으면 그걸 만약이라고 씁니까? 근데 그 발생 빈도가 아주 낮은 이른바 블랙스완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검은 백조 같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미중유의 이제 사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펜스, 벼랑 끝에 안전펜스를 쳐두는 차원에서 112 상황실을 두는 건데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내 방에 가 있을 테니 연락하라. 일단 112는 분초를 다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관행이라고 얘기했던 그 유미진 총경의 말은 솔직할 수는 있었으나 저는 그 단어가 주는 관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국민적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할까? 그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집회 대응 탓 뭐 이런 이야기를 애초에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용산서장도 그렇고 이 112 상황실도 그렇고 광화문과 시청에 있었던 집회에 온 신경이 가 있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임재 서장이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그 보고를 이 상황 보고를 권영세 장관한테 했대요. 아마 이제 권영세 장관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이야기인 즉선은 전반적으로 이 흔히 하는 또 상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치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눈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박희영 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희영 청장이 그날 오후 8시 20분에 그 상황을 처음 접하고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영세 장관이 있는 방이죠. 이 방에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들 뭐 이런 방이겠죠. 거기 뭐 당연히 용산서장도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에서 이제 두 차례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 한 번은 8시 20분, 한 번은 9시 30분. 이때만 갔어도 이때만 대처를 했었어도 저는 참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뭐라고 올렸냐면 인파가 너무 많이 모여서 걱정입니다. 이거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권영세 장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한테.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면 박희영 구청장이 자기가 용산구청장이면 구청장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을 해야지. 자기 윗선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먼저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박희영 구청장도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막 굉장히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그 이태원 특구 아까 제가 그 회의했던 그 부회장이 박희영 구청장한테 10시 51분에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니까 박희영 구청장이 10시 59분에 현장을 도착을 합니다. 그 현장을 상황을 좀 보고 그다음에 25분 뒤인 11시 24분에 권영세 장관한테 또 전화를 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청장이 그 공공의 기관장으로서 본인이 맡아야 될 책임은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빨리 세워서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윗선에 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용산구청장도 전부 윗선에 보고하고 위에만 잘 보여서 뭐 이분 같은 경우 다음에 또 공천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정작 중요한 생명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하여튼 그 일주일간 이렇게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눠보면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주말이니까 곳곳에서 시위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경찰 병력이 배치가 돼 있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한 대책이 일단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반정부 집회 시위 이런 것에 병력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소홀해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도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상민 장관이 하면서부터 이 장관에 대한 지금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련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일 일개 기동대 용산 야간 대기했었다. 이런 자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수만 명이 가야 되나요? 50명만 가도 얼마든지 인원 통제 가능하고 그 전화를 우선했었어야죠. 박희영 구청장은 뭐 했습니까? 이태원 역장에게 전화해서 빨리 무정차 통과시키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참사 현장 나왔을 때 화면들을 보면 이 화면에 405번 버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교통 통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태원 지구 축제 때는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교통 통제했지만 이 정도의 인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남 통영시의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사람이 이 좁디 좁은 골목에 몰려왔는데 적어도 녹사평역에서 비바백화점 정도 지금 제일기획이 있는 정도 자리 순천향 병원 내려가는 그 골목까지는 교통 통제가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하다가 대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할 상황이면은 세월호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빨리 탈출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겨난 게 이 행정 종합 통신망이라는 게 엄청난 비용을 들인 게 있는데 가령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말하는 긴급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태원에 큰일 났다. 거기 가시는 여러분들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라는 대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 어떤 병력의 통제가 있을지 없을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받아도 상당히 좀 경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작동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 나오냐. 지금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만들어 놓고 아직도 그걸 행정안전부에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자만 보냈어도. 그때 사람 많이 모인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는데 뭐 가지 마라 하는 것은 너무 좀 먼 얘기 같고요. 지금 당장에 논점에서, 일방통행만 했어도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논점에서 지금 구청장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예, 잠깐 전하는 말씀, 15 듣고 이어가죠.